그들은 A10이 구식이라고 했어요. 스텔스 기능도 없고 너무 오래됐다고 했죠. 현대전엔 쓸 수 없는 무기라고 했죠. 이란 민병대가 이런 말들이 전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저리게 말이죠. A10이 머리 위로 날아오자 민병대 모두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A10 아마겟돈입니다. 미 공군의 믿음직한 도장 A10이 이란의 완전한 파괴를 선사한 것이죠. 이번에는 미군의 A10 워트호그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를 타격했습니다. 3월 25일 A10이 이라크의 아람바르주로 날아가 그 나라의 하바니아 기지에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기지는 바그다드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라크 군대가 주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지 이라크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A10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갔을까요? 그 답은 세 단어에 있습니다. 인민동원군 또는 PMF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로 이라크 군대의 일부와 함께 미국이 방금 공격한 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10이 그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린 것입니다. 공격 장면 영상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작전 중인 A10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국 전투기가 목표로 삼은 기지 상공을 높이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은 마치 A10이 유유히 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우리는 A10이 기지 목표물을 향해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로 수십 발을 쏘며 내는 특유의 부르르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일제 사격이면 충분했습니다. 영상에서 본 바로는 A10이 하늘에서 보이는 각도를 보면 고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각 공격이 아닙니다. A10은 지상에 가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라크 민병대 기지에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즉 맨파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맨파스가 위협이 되지 않도록 고도를 높게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고각 접근은 효과적이었습니다. A10의 연속 사격에 이란 민병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란의 PMF 부대는 머리 위에 떠있는 무서운 위협에 대응하려 했고 X에 공유된 추가 영상에서는 그들이 절박하게 A10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 GTU-232 자동포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공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미군 공격기를 상대하기에는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ZU-232는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대공포입니다. 여기서 소련 시절이라고 하면 소련 군사장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아주 초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대공포는 1950년대 후반에 설계된 것으로 적어도 방공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공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인 방공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ZU-232에 장착된 23mm 쌍열포는 현대 항공기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A10은 정확히 현대적인 기체는 아닙니다. 곧 이야기하겠지만 퇴역 요구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고각 공격 경로만 취하면 하바니아 기지에 있던 PMF 병력은 끝장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하늘에 굉음이 울리고 병력들은 A10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이미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A10의 공습이 하바니아 기지의 공병 건물 내 의료시설을 타격해 기지 운영에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부품을 파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A10, 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PMF는 파괴된 의료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라크군 병사 7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3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PMF 소속인지 공식 이라크군 소속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라크는 PMF의 하바니아 기지 사용을 허락해 이런 상황을 자초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을 이란 외부로 확대한 건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 거의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한 단계를 들어섰고 미군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병사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초점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들이 다른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란 외부에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위협에 대응해야 하며 이란 민병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아 에피퓨리 작전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싸움에서 주요 어려움은 그 나라와 군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중동과 걸프 지역 전역에 민병대들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리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란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자신이 위협받을 때마다 비대칭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천천히 나라를 장악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반복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관여 중이며 PMF에 대한 A-10 공습 소식과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중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참고로 하마스와 예멘 후티 모두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로 2024년 대부분과 2025년 일부 동안 홍해를 상선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후티는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기에 놓였으며 에피퓨리 작전 후 홍해 봉쇄를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민병대 조직을 이용해 중동에서 깡패 역할을 해왔으며 이 조직들은 이란의 개입을 부인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대부분 이들이 이란 정권의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민병대 덕분에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민병대들은 이란의 영향력을 다른 국가들로 확장시켜 주었고 본질적으로 이란이 대리제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에피큐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이란은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멘, 레바논, 팔레스타인 모두 이 민병대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PMF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의 일부 지역도 이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PMF를 단일 민병대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가 지적했듯이 PMF는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PMF는 실제로 50개에서 70개에 이르는 별도의 민병대 집단들, 이 소속된 연합체이며 이들은 최소 3개의 다른 단체에 집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중 하나이지만 PMF는 또한 이라크 군대에 스며들려고 시도했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처럼 이라크 국가의 별도 조직으로 자리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IRGC가 PMF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일부 군사력을 제공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라크의 경우 PMF와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PMF 산하에 속한 단체들은 이라크 정부와 충돌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시아파 인민동원군의 몇몇 여단이 이라크 농업부를 습격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한편 이라크는 PMF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워싱턴 연구소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의 PMF 자금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PMF는 원래 이슬람 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영토를 되찾기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이라크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라크 정부는 PMF 권력 강화를 허용한 결정들로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듯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라크가 미국의 A-10 공격을 자초했다고 언급했지만 이것이 그 이유는 아닙니다. PMF와 관련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옆길로 새서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라크는 하바니아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3월 24일 이라크 국가안보위원회가 PMF에게 자위권을 행사하고 그들의 위치를 겨냥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PMF 작전에 사실상 허가가 내려진 셈인데 이는 앞서 PMF 본부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15명의 전투원이 사망하고 PMF 지휘관 1명이 숨진 사건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하루 뒤 미국의 A-10 워토호그가 하바니아 기지에 총알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7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보고 있는 것은 경고 사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PMF의 자위권을 허락한 것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 민병대 집단이 이라크의 국가 구조에 스며들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PMF가 이라크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나라는 이란과 함께 에피퓨리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A-10과 30mm 기관포는 이라크가 PMF의 권력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미국은 중동의 여러 이란 민병대 중 하나를 단순히 공격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군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란 인근 국가의 민병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의 작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이란의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PMF,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시도하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초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악화를 막으려 합니다. 이란은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그 중요한 해협을 봉쇄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란은 그 일을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약 2만 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대한미사일, 그리고 총기와 폭약을 실은 고속정까지 모든 무기를 동원해 그 해협을 건너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부 선박에 한해 통과를 허용하며 이란의 비적대적이라고 인정된 선박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 공격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선박을 뜻합니다. 미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 선박들은 봉쇄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공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기를 단 상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란과 직접적으로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의 모든 상선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이란 정권을 권좌에서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캠페인으로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BC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매년 이 한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서 해당 업계에 큰 가격 충격이 발생했고 바로 여기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가진 거의 유일한 큰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군사 인프라가 육지에서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무기, 특히 고속정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정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종종 무기를 장착한 속도 빠른 보트에 불과하지만 상선에 도달해 피해를 입힐 만큼 충분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공격에 성공하면 재빨리 도망쳐 다시 숨습니다. 현재 고속정으로 미군 군함을 공격하는 이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 곳곳에 작은 항구들을 숨길 수 있고 그 항구들을 이용해 고속정을 출동시켜 비대칭적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정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상선 선장도 항해를 감행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성공적인 것입니다. 북방정보 회사인 제인리 BBC의 닉 브라운, 이론적으로 이란이 이런 유형의 위협을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미끼, 위장, 그리고 속임수 전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브라운은 이들의 소형 무기가 상업용 차량에 위장되거나 건물 안에 숨겨지거나 이란의 긴 해안선을 따라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PMF까지 그 조합에 추가되는 것은 미국이 절대 허용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해안선은 겨우 58km, 약 36마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해안선은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어 미국이 도달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PMF가 이라크 영토에서 드론과 대한미사일을 발사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라크에서 A-10 출격은 PMF 기지 공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응할 의지가 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이 예상될 때 이를 이란에 알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잠시 그 해협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란의 쾌속정과 드론을 이용한 상성 공격을 전쟁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항공기를 그 해협에 배치했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A-10을 선택했다면 스스로 칭찬해도 됩니다. 미국 무기고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기체 중 하나인 이 항공기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배치되어 이라크의 PMF 기지를 파괴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30mm 기관포로 이란의 쾌속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은 3월 19일에 A-10 오트호그가 이제 남부전선 상공을 비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쾌속 공격정을 추적하고 격파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A-10기들과 함께 아파치 헬리콥터도 투입되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고도 화력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10은 이런 임무에 완벽한 기체입니다. 원래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화 부대와 같은 지상 및 표면 표적을 근거리에서 파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정을 공격하는 것은 그 임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A-10은 충분히 낮게 비행해서 그 보트들을 기총 사정거리 안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빠르게 그들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 머물러야 하고 값비싼 미사일만 쓸 수 있는 전투기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A-10, 이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수년간 A-10 퇴역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디펜스원의 지적처럼 미국 내 일부는 미국 공군이 중국, 러시아와 경쟁할 항공기로 전환하려면 A-10을 퇴역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체는 스텔스 능력 덕분에 에피퓨리 작전 초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F-35가 한때 A-10의 직접적인 대체 기종으로 제한되었다고도 언급합니다. 미국의 A-10이란 민병대 기지를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 퇴역론은 자연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A-10은 1976년에 도입된 오래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항공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PMF 기지가 A-10의 공격을 받았을 때 PMF가 사용하려 했던 구식 대공 무기들을 보면 미국은 고립된 이라크 민병대 기지를 공격할 때 방공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10은 치명적인 기관포를 장착한 기체로 폭탄, 유도폭탄과 비유도폭탄 모두, 미사일, 로켓, 플레어, 체프 등 다양한 무기를 최대 7,200, 16,000저 파운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A-10, 이 1970년대 이후 여러 분쟁에서 활약한 오랜 실전 경험 덕분에 미군 전력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기체라고 덧붙였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기체이긴 합니다. 미국의 많은 전투기들만큼 빠르지도 않고 F-35나 B-2 폭격기처럼 스텔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처럼 방공망이 파괴된 적이나 PMF처럼 정교하지 않은 방공망을 가진 적을 상대할 때는 A-10이 여전히 매우 유능한 항공기입니다. 미국의 A-10들은 아직 은퇴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지를 파괴하고 고속보트를 격침시키며 이란과 민병대들에게 일부가 구식이라 부르는 기체도 여전히 충분한 힘이 있음을 증명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아파치 헬리콥터가 A-10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이란 고속보트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저고도 화력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들은 헬파이어 미사일과 체인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며 이 무기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해협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